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쿠시아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후쿠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이름이 있죠. 이 후쿠시아는 영어로 이어링 플라워라고도 해요. 그거는 요 꽃을 보면 알죠. 꽃이 마치 귀걸이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어링 플라워라고도 합니다. 원산지는 중남이나 뉴질랜드 그런 데인데요. 현재 이 후쿠시아는 교잡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을 교잡을 시켜서 만든 원예 종입니다. 그래서 원산지와는 약간 환경이 다르게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후쿠시아는 정말 여러 가지 색이 많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은 안에는 연한 분홍, 그 다음에 이 꽃턱은 이렇게 진한 분홍, 그 다음에 수술은 또 다른 색이 나오죠. 그래서 이 후쿠시아 꽃의 매력은 정말 이 화려한 색인 것 같아요. 이 후쿠시아를 키우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는 첫 번째, 다양하고 화려한 색입니다. 꽃색이 진짜 화려하죠. 그리고 이 꽃이 한번 피면 정말 이 양이 엄청 많아요. 꽃도 화려한데 한두 송이가 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지금 꽤 많이 피고 진 거거든요. 꽃이 지면 이렇게 씨방이 생겨요. 여기 이런 씨방. 이게 씨방이 아주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꽃이 그동안 많이 피고 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수량이 많고 화려한 꽃.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뭐냐면요. 조건만 맞으면 연중 개화가 돼요. 한여름, 아주 뜨거운 한여름만 빼고 조건만 맞으면 겨울에도 꽃이 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고,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는요. 삽목이 굉장히 잘 돼요. 삽목이 잘 되고, 이 후쿠시아는 이 잘라주지 않으면요. 성장성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 후쿠시아는 이 키가 낮게 자라는 낮은 감목 종류예요. 여기 보면 밑에는 나무예요. 나무지만 얘가 키가 크게 자라진 않고 이 후쿠시아를 이렇게 대형종으로 크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키 낮게 그리고 꽃은 많이 피게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력 포인트는 그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관리를 한번 알아보면요. 봄, 가을에는 키우기가 쉬워요. 봄, 가을에는 꽃도 많이 피고, 그리고 이 꽃이 진 자리 아니면 뭐 이렇게 가지치기 이 정도만 해주고, 봄, 가을에는 방그늘, 그 다음에 밝은 장소, 그 다음에 잎사귀 얘가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 스프레이를 가끔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이 흙이 마름, 얘가 우리가 왜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건조에 강하잖아요. 근데 얘는 건조가 한번 심하게 오면 바로 고사합니다. 그래서 키우기가 얘는 키우는 게 딱 두 가지. 햇빛하고 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봄, 가을에는 당근을 밝은 장소, 그 다음에 가끔 잎사귀에 물 스프레이, 그 다음에 물마름주의, 건조하고 하니까 그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여름에는 얘가 정말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요. 너무 뜨거운 그 여름에는 얘가 30도 이상 되면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직광을 피해야 되고요. 방그늘, 시원한 데서 그냥 30도 이상 되면 진짜 안 돼요. 그렇게 키워야 되고, 여름에는 습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과습 주의해야 되고, 여름에는 또 그 벌레가 자주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풍. 그 여름이 잘 나면 그 외 계절에는 그냥 온도만 맞춰주면 돼요. 온도하고 광량. 그리고 겨울에는 최소한 10도 이상은 유지를 해야 얘가 안 죽어요. 그리고 밝은 장소. 그리고 겨울에도 건조하잖아요. 실내에서 키우니까 물 스프레이. 그리고 겨울에 이 물 과습보다는 겨울에는 이 물 마름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양으로 들어가 볼게요. 토양은 물 빠짐이 잘 되는 배수성을 좋게 줘야 돼요. 배수성이 좋으면 물을 자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성을 좋게 줘야 되기 때문에 마사나 펄라이트 등을 많이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배수성이 나쁘면 뿌리 썩음이 금방 와요. 그래서 마사나 펄라이트
한 30% 정도까지도 사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크시아를 키우는 팁을 하나 한 5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꽃이 지고 나면 제가 이 씨방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요 씨방을 제거해 줘야 돼요. 후쿠시아는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씨방에서 씨를 키워서 굳이 씨부터 요만할 때부터 키워서 그렇게 키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 씨를 뿌려봤는데 발화율도 낮긴 하지만 이게 이거를 키우느니 삽목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씨방은 똑똑 따주시면 되시고요. 따다가 나무가 부러질 것 같으면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냥 씨방을 똑똑 땁니다. 여기 앞에 꽃이 폈잖아요. 여기 꽃이 피고 나면 그 위에 이렇게 딱 씨방만 남습니다. 요 씨방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씨방을 그냥 톡톡 따서 제거를 해 주셔야 얘가 이 씨방도 씨를 맺기 위해서 이 후쿠시아 나무가 그쪽으로 영양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이 씨방을 계속 달아두면 씨방도 영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종자 번식을 위해서 얘가 그쪽으로 영양분을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꽃이 많이 안 달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씨방 제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꽃이 많이 지고 난 다음에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이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옆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새로운 가지치기 하고 싹 하고 나면 한 달 후면 또 꽃이 다 쫙 올라와요. 근데 가지치기를 안 하면 얘가 수영이 이렇게 그냥 쭉쭉 더 늘어지는 걸로 변해요. 지금 이 양 옆에 있는 것도 사실 잘라주는 게 좋거든요. 이 꼿꼿하게 이렇게 서서 얘가 키가 클수록 늘어져 버려요. 꽃도 많이 달리고 줄기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나오는 줄기들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똑 부러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점점 이렇게 꽃이 많이 달리고 잎사귀 달리고 이러면서 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는 이렇게 톡 하고 가지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이거 보시면 요 옆에서 이렇게 새순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요 새순들이 다시 꽃이 펴요. 여기도 잘라주고 나면 그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잘라주고 나면 요 옆에서 다시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보이시죠? 여기도 새순이 올라오고 요 새순 올라오는 데서 다시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항상 이 꽃이 지고 나면 요 윗부분 제가 가지치기 한 거 보이죠? 예, 요렇게 톡톡 잘라주면 요런 밑에서 또 새순들이 나와서 꽃이 피고 요렇게 꽃이 지고 나면 이거를 이제 꽃이 좀 시든다. 요건 지금 시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꽃을 다 따주거나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주거나 이러면 다시 밑에서부터 이렇게 꽃이 달리고 그리고 이렇게 씨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비는 얘는 후쿠시아는 분갈이를 자주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만한 화분에서 이런 많은 꽃이 피고 이 후쿠시아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 흙 가지고는 사실 자랄 수가 없거든요. 이 흙에 있는 영양분 이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다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계속 분갈이를 해줄 수도 없잖아요. 흙을 바꿔줄 수도 없고 흙은 이 나무가 지탱하기 위한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화분들을 많이 분갈이를 안 하는 편인데 이 흙도 마찬가지예요. 분갈이를 후쿠시아는 더군다나 자주 해주면 안 좋습니다. 얘는 한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분갈이 자주 하지 마시고 시비만 한 달에 저는 2번 정도 액비를 뿌려주거나 아니면 위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액비로 안 하고 알비료 같은 걸로 영양분을 축적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생육 적은 온도가 15도에서 25도인데 20도 정도의 약간 서늘한 때 폭풍 성장을 해요. 엄청 줄기가 이렇게 막 자랍니다.
이거 막 제가 가지치기를 다 해줬어도 계속 또 줄기가, 이거 한 달만 지나면 아마 이만큼 훨씬 자라가지고 위로 막 솟구쳐요. 그러면 또 잘라서 가지치기를 해주거나 다른 가지는 삽목을 해주면 됩니다. 후쿠시아를 키우면서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꽃이 펴도 나는 꽃이 너무 적게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펴요 하시는 분들은 거의 빛 부족이에요. 얘가 방근을 음지에서 그 다음에 서늘한 곳에서 그 자라는 걸 좋아하기는 해도 충분한 광량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방그늘에서도 해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베란다 같은 데서 창문을 통한 해도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이 부족하면 이 꽃이 많이 안 달리거나 아니면 꽃이 안 피고 잎만 무성하고 줄기만 자랄 수 있고요. 그리고 꽃이 달려도 이렇게 피지를 않고 그냥 몽우리에서 말라버립니다. 똑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빛이 부족하구나 생각하시고 빛이 밝은 데로 옮겨주시거나 식물등을 켜주시면 금방 한 달 새로 꽃이 엄청 많이 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는 번식, 지금 제가 아까 이렇게 자른 가지 있잖아요. 번식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요. 번식은 이렇게 목질화된 가지는 번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요 목질화된 부분, 여기서는 이렇게 목질화된 부분, 여기에서는 새순이 안 올라옵니다. 여기 목질화가 되기 전 그래도 초록색 있는 그런 연한 새로 나온 가지가 번식도 잘 되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가지도 그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목질화된 부분이거든요. 여기 목질화된 부분에서는 이런 새순이 안 나와요. 요 밑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삽목을 하실 때 요런 가지 하나 꽂아놔도요, 요런 연한 가지 하나 꽂아놔도 금세 한 6개월 정도만 키우시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6개월 정도만 키워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이거 한 2배 정도 이렇게 막 번식이 옆으로 되면서, 왜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새순이 올라오지만 여기도 지금 새순이 막 옆에서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세 가지 막 우후죽순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운 상태에서 한 달만 돼도 꽃을 볼 수 있고요. 삽목을 해도,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키우면 이거 한 반 정도, 그 정도로 자람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쿠시아에 대해서 많이 키우시고 키우는 법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또 가장 후쿠시아가 꽃이 이쁘고 또 색도 막 보라색, 하얀색 막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 화려한 색인 이 후쿠시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오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리브 나무를 지금 삽목을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질석이에요. 제가 삽목을 해보니까 질석이 가장 잘 되고, 이 질석으로 할 때 밑에 굳이 구멍을 뚫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냥 질석 넣고 물을 촉촉하게 유지만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뚜껑 덮어서 요 구멍만, 이렇게 구멍만 하나 조금, 테이크아웃 커피컵이니까 구멍 있잖아요. 그거만 하나 열어주시고 이렇게 꽂아 놓으면, 네, 이 후쿠시아 삽목 진짜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력 포인트. 꽃이 많이 피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삽목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조건만 맞으면 연중 개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름을 잘 나야 한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제라늄처럼 그 연중 개화를 하기는 하지만 물주기와 광량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